3월 21일 금요일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미국 시간으로는 3월 20일 목요일인데요. 오늘 제가 우리 공부반 학생들과 함께 아침부터 장시간 동안 라방을 했었거든요. 마라톤 라방을 했었는데 라방 중에 테슬라가 급락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굉장히 좋은 학습 자료죠. 찾아봤더니 사이버 트럭, 리콜. 그 정도 갖고 저렇게 급락할 수는 없거든요. 막 찾아봤더니 회계 부정 의혹이라고 하는 기사가 뜬 겁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예전에도 한번 있었던 거거든요. 이게 뭔가 다시 테슬라가 이제 반등하긴 했지만, 자, 그 소식 필터링을 거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에 대한 회계 부정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일단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여러분. 의혹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자,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입니다. 2024년 하반기 동안 테슬라의 자본 지출을 그 돈이 사용된 자산의 가치와 비교해보면 14억 달러, 약 2조입니다. 2조. 어디론가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테슬라는 재무제표 보고서에서 지난해 하반기 동안 금융 임대를 제외한 자산 및 장비의 구매에 63억 달러, 9조 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같은 기간 대차 대조표에서는 자산, 설비 및 장비의 총액이 49억 달러, 약 7조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테슬라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과 자산 총액을 모두 공개하고 있어 순자산 가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14억 달러가 부족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산 매각이나 자산 공개에 대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자, 파이낸셜 타임스는 환율 변동이 14억 달러가 사라진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전했고요. 역부족인 거죠. 테슬라는 미국, 중국, 독일에서 자동차를 제조하고 있으며 지난해 하반기 유로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던 시기였지만 테슬라의 장기 자산의 약 80%는 미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러한 자산 불일치는 경고 신호가 될 수 있다며 테슬라의 내부 통제가 약하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자, 여기서 미주널의 필터링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전에 회계 부정 저질러가지고 퇴출됐던 루이신 커피와 같은 동급으로 이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회계 부정을 테슬라가 일으킬 명분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에서 회계 부정은 거의 이건 퇴출감이거든요. 따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좀 기다려보자. 물론 뭐 아니땡 굴뚝에 연기 나겠냐마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아니땡 굴뚝에도 연기가 펄펄펄펄 라는 모습을 지금까지 보여줬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한 회계 착오적인 계산 문제인지 아니면 어떠한 진짜 뭔가 부정이 하나 있었든지. 근데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오늘 이 보도를 하면서 얘기한 건 뭐냐면 테슬라가 회계 부정 의혹을 저질렀다 안 저질렀다가 아니라 무언가 이런 의혹이 일어날 정도로 내부적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한 거거든요. 요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전해드릴 수 있는 현재까지의 모습입니다. 섣불리 이걸 가지고 뭔가를 이야기하고는 쉽지 않은데 문제는 자꾸 테슬라의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면 안 좋지만 그렇죠. 계속해서 테슬라를 물어 뜯으려고 하는 인간들이 많다 보니까 일단 그거 감안하셔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오늘 이 회계 부정 의혹이 딱 터졌을 때 테슬라의 주가를 보면 급락했다가 또 쫙 끌어올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필터링 돼서 나오는 뉴스들, 일단 테슬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언급을 하지 않겠지만 못하고 있죠. 안 하고 있는 거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테슬라한테 입장 밝히라고 했더니 파이낸셜 타임스가 테슬라가 노코멘트 했다. 섣불리 밝혔다가는 난리가 나죠. 이거는 신속하게 밝히는 게 아니라 정확한 규명이 필요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앞서가지 말고 일단 테슬라 이 문제를 좀 찬찬히 들여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주널 구독하시면 저희가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요. 엔비디아 지금 파랗게 떴죠. 자, 오늘은 어떤 날이었죠? 엔비디아 GTC에서 양자 컴퓨터 데이였죠. 이야, 오늘 젠스랑 여러분 미주널에서 정확하게 예측한 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려면 20년은 걸린다라고 전에 얘기했잖아요. 젠슨 황 사장이 본인 커밍아웃 했습니다. 내가 틀렸다고. 엔비디아는 양자 컴퓨팅 개발 연구를 본격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야, 진짜. 그리고 양자 컴퓨터 종목들은 우수수수 떨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세력주잖아요. 저희가 알려드렸던 대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전략을 가져가야겠지만, 자, 오늘 젠슨왕이 캘리포니아주 세너제이에서 열린 양자 컴퓨팅 기업 리더들과 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이 이야기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 사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엔비디아가 GTC 사상 처음으로 양자 컴퓨팅을 주제로 한 세션을 마련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난 1월 인터뷰에서 매우 유용한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에는 20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이 전해지자 주식시장에서는 양자권 컴퓨터가 일제히 급락했죠. 이날 황 사장은 당시 그와 같은 언급을 한 것은 실수였다고 자인하면서 발언 취지를 상세히 해명했습니다. 그는 양자 컴퓨팅은 엄청난 잠재력과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놀라운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기술이라며, 하지만 이 기술은 엄청나게 복잡해서 양자컴 개발이라는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을 당연하게 여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컴퓨터가 지금의 형태로 발전하기까지 거의 20년이 걸렸다. 그러므로 5년, 10년, 15년, 20년이라는 시간의 흐름은 내게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그래서 이러한 기술 개발에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다고 회상했습니다. 그게 또 잘못한 거죠. 그러나 이런 생각을 밝힌 뒤에 양자컴 관련 회사들의 주가가 급락한 것을 보고 그는 매우 놀랐다고 했습니다. 황 사장은 인터뷰에 답변을 한 다음 날 몇몇 회사의 주가가 크게 하락했고 업계 전체 주가는 60%나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처음 이 소식을 접했을 때 내가 보인 반응은 이 회사들이 상장된 회사였느냐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을 다루는 회사들이 이렇게나 많이 시장에 공개되어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자신의 발언이 가져올 파급력도 예상할 수 없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좁게. 그러면서 그는 어쨌든 그들이 상장사라는 것을 늦게나마 알게 되었고 실수를 바로잡고 양자컴 산업을 이끄는 모든 회사와 인사를 초대하기로 했다며, 그들이 나에게 토마토나 사과 같은 걸 던지지만 않는다면 이는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최첨단 기술을 배울 수 있는 매우 특별한 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황 사장은 그들은 내가 틀렸다는 것을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바로 이런 점이 이 이벤트를 특별하게 만드는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유 참. 전화위보. 자, 황 사장은 이어 미국 매사추세츠 보스턴의 엔비디아 가속 양자 연구센터를 설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엔비디아는 하버드대의 양자 이니셔티브, 매사추세츠 공대의 엔지니어링 양자 시스템 그룹 등과 공동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콘티넘, 퀀텀머신, QRR 컴퓨팅 등 양자 컴퓨팅 전문 기업도 바로 이 개발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엔비디아는 양자 컴퓨터 개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플랫폼 쿠다-Q와 대규모 데이터 연산에 필요한 인공지능 AI 가속기 GB200 NVL 렉스케일 시스템을 공동 연구자에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지금 양자 컴퓨터 오늘 여기 딱 주가의 모습을 보면은요, 보이시죠? 이 섹터군이 전 섹터군이 쫙 지금 다 빠졌거든요. 그만큼 핫하다는 거죠. 예. 근데 애프터마켓에서는 SK YT만 4.32% 좀 살짝 지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는데, 사실 이건 올라온 건 아니죠. 점이니까. 그렇죠? 전반적으로 쭉 빠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소문에 서서 뉴스에 팔고 세력들이 다 달라붙어 있고 개미들이 여기 있는 거 아니까. 근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왜 안 끝났는지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증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따라 들어가면 안 돼요. 매수 자리 딱 잡고 바로 가셔야 되는데, 자, 미주노래 원아월 기법은 전형적인 매수 타점 잡는 거죠. 매일매일 저희가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필터 체크, 팩트 체크 한번 해볼까요? 오늘 사냥 리스트 올려드렸죠. 쭉. 여러분이 제일 관심 있는 건 급등 팬유지인 거 압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AGMH 오늘 6.94% 올랐습니다. 보이시죠? 그 다음에 APDN 마이너스 3.50% 올랐습니다. 아니, 내렸습니다. 이 종목만 내렸어요. 자, 그 다음부터 집중하십시오. SAG 무려 73.33% 보이십니까? 여기 잘 안 보이시죠? 그렇게 올랐습니다. 여기 나온 거. 그 다음에 IMG 8.75%. 그 다음에 AGH 30.41%. AGH 써 있죠. 그 다음에 이랩 플러스 13.48%. 한 종목 빼고 지금 다 하루. 이건 저희 사냥 리스트는 그날 데이 트레이딩 종목이거든요. 봉준호라고 쓴 거는 한 번 이전에 과거에 출연했던 종목이 다시 출연할 때 저희가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뻥카 아니죠? 그렇죠? 그냥 올리는 거 아닙니다. 왜 공부방에, 왜 미주널 멤버십에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이 어려운 때 계속 지원하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기랑 맞는 채널을 만나고 자기랑 맞는 주식 공부방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시행착오 할 만큼 이거저거 찔러볼 만큼 여유가 있지도 않거든요. 저희와 제 스타일 아시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공부방에 들어와도 뉴스 얘기해요. 뭔 얘기하는 거야. 누가 공부방에 들어서 뉴스 얘기를 해요. 철저하게 종목 중심으로 갑니다. 주식 잘하려면 세 가지만 하면 됩니다. 종목, 매수, 매도. 종목은 제가 선정해주고요. 우린 매수 타점만 계속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미 많은 미즈노 가족들이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공부방에서 일치월장하고 있는 모습. 한 번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왜 들어왔는지 아시겠죠? 그럼 미즈노 공부방은 어떻게 들어오느냐? 일단 VIP 멤버십에 가입하셔야 되고요. 그리고는 여기 모든 영상에 보이는 요거 딱 클릭해서 들어오셔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전원 다 찼어요. 벌써 인원 다 찼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 기수마다 한 20명 정도 뽑거든요. 지금 벌써 3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20명 다 채웠어요. 근데 조금만 더 모집하고 그러면 아무리 늦어도 이번 달 4월 달에 출항이 되겠네요. 와, 지금 정말 빠르죠. 다시 한번 뉴스로 돌아옵니다. 오늘 페덱스 어닝 발표 있었잖아요. 트럼프 관세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미국 현지에서 생각해 보면 자, 페덱스 유통업 대표적인 그렇죠. 운송 정말 관세의 직격탄을 맞는 기업인 거죠. 그럼 페덱스가 직격탄 맞으면 UPS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실적 전망 또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나이키도 어닝 발표 있었죠. 오늘 나이키는 EPS 비트하고 레비뉴 비트하고 다 비트했어요. 중국 내 매출이 좀 줄었고 가이던스가 조금 약했을 뿐이지. 하지만 나이키를 둘러싼 상황에서 계속해서 오르기 쉽지 않았죠. 그렇죠?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얼마든지 트레이딩에서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 세계 부채가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OECD 회원국의 이자 비용이 GDP가 3.3%로 늘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어제는 파월 때문에 급등하더니 오늘은 시장이 다 빨간불. 뭐 말이 좋아 콤비네이션이지만 냉정히 말하면 하락으로 다 마무리가 됐죠. 왜냐하면 4대 지수가 이렇게 다 빨갛게 끝났으니까. 저희 미주노에서 어저께 어떤 분석을 해드렸죠? 어제 장세는 일종의 스키즈 장세일 뿐이다. 본 게임을 오늘 지켜봐야 된다. 지켜봤죠? 그게 바로 잣결입니다. 자나깨나 리스크 관리. 아셨죠? 자, 서머스는 전 재무장관이잖아요. 파월을 향해서 일시적이라는 표현을 이제 그만 사용해야 된다라고 충고를 때렸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테슬라 테러하면 감옥 보낸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 감옥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죠.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일단 오늘 페덱스 어닝 그다음에 나이키의 모습을 보면서 일단 시장의 유동성이 말라가고 있구나. 미국 시장의 유동성이 지금 다 해외로 빠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4월 2일 전까지는 큰 손들은 들어오지 않는구나. 또 지켜보는구나. 그렇다면 시장은 계속해서 호가호위 시장으로 흐를 수밖에 없겠구나. 호가호위 사자성어입니다. 호랑이가 빠진 굴에 여우가 막 노릇한다는 것처럼 급등했다 급등했다 정신을 못 차리는. 심지어 여러분 오늘 마이크론 어닝 발표했었던 거 아시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렇죠? 괜찮았거든요. 근데 한번 주가 보여드릴까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무잖아요. 보이십니까? 어닝 발표 후에 급등했다가 다 흘러내리고 지금 애프터마켓 끝나기 12분 전이거든요. 그럼 얘를 한번 어닝 뉴스프에서 어닝이 어떻게 나왔나 한번 보죠. 공부하는 뉴스 채널 띵 비트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볼까요? 뭐야 EPS 레버뉴 다 비트하고 성장성도 어닝 그로스 레버뉴 그로스 다 파래. 근데 시장 근데 다 패래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심지어 센티멘트도 5.3을 가르치고 있고요. 스코어도 지금 플러스 1을 가르치고 있는데 근데 주가는 어땠죠? 다 잘 나왔어요. 전형적으로 조정 하락장에서 나타나는 시그널입니다. 실적이 좋게 나와도 흘러내리는. 자, 여러분. 그렇다고 마냥 숏치면 안 됩니다. 아직까지 시장이 풀려져 있는 M2 유동성 자금은 아직까지 여유가 있습니다. 잘못 숏 쳤다간 골로 갑니다. 여러분. 숏은 결정적일 때만 치시는 거예요. 팬데믹 터졌을 때 3월 한 달 동안 2020년 친 것처럼. 해법은 미국노래 원활 기법. 믿고 오시라니까요. 자, 중요한 뉴스 중심으로 몇 가지 헤드라인 중심으로 저희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현지 로컬 소식인데요. 일단
연준이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연속 동결하고 올해 2번만 금리 인하 횟수도 그대로 유지했잖아요, 어저께. 근데 사실 올해 2번 금리 인하도 이거 결정된 거 아니에요. 3번 할 수도 있고 1번 할 수도 있고. 이에 비해 올해 경제 전망치에서 물가는 더 올라가고 성장은 더 냉각될 것으로 수정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연준의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의 관세가 경제의 소기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면서 연준은 금리를 내리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세계 모든 국가 우방과 적으로부터 갈치당해 왔다면서 4월 2일을 나는 미국의 해방이라고 부르겠다며 4월 2일에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연방정부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교육부 폐지 행정명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교육부 폐지는 의회 승인이 필요한데 통과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교육부를 폐지한다. 연방교육부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트럼프가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각 주별 교육부는 그대로 있지 않느냐. 연방정부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교육부 폐지, 방금 얘기했네요. 죄송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원 판결에 불복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범죄자와 위험인물 추방은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의 의무라며 불법이든 합법 체류든 가리지 않고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달 스프링 브레이크 봄방학을 맞아 되도록이면 해외여행을 금지하라는 이메일을 외국인과 영주권자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보내는 대학들이 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주권자들도 해외 나갔다가 못 들어와요. 대박. 대규모 이민 단속을 벌이고 있는 미국이 멕시코와의 국경지대를 아예 군대가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정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야간 수면 시간이 줄고 낮에 졸음이 증가하는 80대 노인의 경우 치매에 걸릴 확률이 야간 수면 패턴이 안정적인 경우보다 2배로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푹 주무셔야 됩니다. 오늘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축구입니다. 새벽 오만가의 북중미 월드컵 예선 경기에서 전반 41분 황희찬의 선제골로 1대0으로 앞서다가 경기 종료 10분을 남기고 동점골을 얻어맞으면서 1대1로 비기고 말았습니다. 오만방자하게 경기하다가 1대1로 비겼는데 문제는 감독에게 있습니다. 즉각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홍명보 감독. 그 좋은 아이들을 데리고 그 무지성 전술을 가지고 정말 제가 이렇게 흥분한지 아십니까? 해외에 살면 애국자가 됩니다. 축구할 때만. 저 진짜 새벽에 축구를 진심 어린 눈으로 응원했는데요. 박살 났죠. 1대1 비긴 거는. 멘탈 다 털려가지고 오늘 사냥도 하긴 했지만. 자,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미주노 가족 여러분, 딱딱한 뉴스를 좀 재미있게, 한편으로는 테슬라 한번 볼까요? 장이 되게 힘들잖아요. 뭐 테슬라 조금 오른다 하더라도 지금 저 고점에서 물려있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 힘내시고요. 제가 항상 그래도 진정성을 가지고 저도 뼈를 갈아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힘든 시기를 25년 주식 투자 경험 속에서 저는 극복해내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주식 투자를 눈 덮인 한라산 정상을 향해 오르는 등산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저와 미주노 가족들은 함께 등반하는 원정대. 혼자 산 오르는 것만큼 외로운 거 없습니다. 제가 군 혹한기 훈련 때 많이 경험했거든요. 함께 정상을 향해 오르는 동료들이 있다고 한다면 힘들 때 서로 끌어주고 목마를 때 물 같이 먹어주고 조금 늦게 가더라도 선발 때 정상에 도착하고 후발 때 같이 가고. 저희 미주노만이 유일하게 미국 주식시장에서 성공하는 채널이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보다 더 뛰어난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그 정상에서 여러분들을 안내하는 제가 아는 방법으로 자신 있습니다. 저를 믿고 다시 한번 멤버십에 가입하시고요. 공부방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고맙습니다.